아마그램 소개를 맡게 된 강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체 화면이다. 전체 화면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PDF 온 건데. 네네. 그거 하시네요. 네, 이번 그 2022년 봄을 맞아 새롭게 출시된 아마그램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는 세트니크 스캘프 뉴트리션, 네, 두피 케어를 위한 제품군의 이 표지로 이제 사진이 실렸는데, 봄이 조금 건조하잖아요. 봄이나 가을이나 이럴 때 건조함이 진짜 이 피부에 제일 상극인 이런 조건이라고, 좋은 피부의 상극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맞춰서, 그리고 또 신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표지에 이 제품군의 사진이 실리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크게 뉴스 트렌드, 뭐 건강, 뷰티, 그 다음에 뭐 리빙, 이렇게 목차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 번은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봄과 관련된 잠깐 시가 있었는데, 참 읽으면 완연한 봄이 우리에게 정말 완연한 봄이 진짜 눈앞 코앞에 다가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한 내용의 시였습니다. 좋은 것을 낭독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파운더스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뭐 창업자의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는 we before me라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선한 마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챕터였습니다. 저희 아메이라는 기업의 이 사명도, 그 비전도 뭐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그 helping people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뭐 간략하게 요새 부각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와 연관지어서 소개된 글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남을 도와야 될 때 본인의 손해가 당연히 이게 수반된다고 이게 기저에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세상과 이 시대가 변해 갈수록 이제 진짜 나가 아닌 우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은 좀 덜한 삶이 아니라 아예 생존과 이제 연관이 될 정도로 이제 우리라는 이 가치를 조금 더 추구를 해야만 변해가는 세상 속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키워주시죠.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됐나요? 조금만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저희가 참 이 가족 단위나 마을 단위나 이렇게 완전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시대여서 크게 다른 마을이나 혹은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정말 세계가 이제 하나의 세계로 연결이 되면서 진짜 생명부지의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진짜 여기 보시다시피 현대 공동체 속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고집하면 우리 속에서 퇴출당하기 쉽다라는 이 글귀가 이게 참 직관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이게 저희 이게 인간으로 봤을 때도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작금의 이 시대를 보면 이제 러시아도 이 세계 공동체라는 곳에서 혼자 협력하지 못하고 혼자 본인이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불평등과 결국에는 이제 이게 불이익으로 본인들에게 이 결과가 초래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참 진짜 이제 나보다는
이기적인 것보다는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자연에서도 그 한 예를 소개를 했는데 이 허들링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남극에 진짜 극한의 추위가 찾아왔을 때 이 펭귄들끼리 이 동그랗게 모여서 추위를 피하는 한 방법을 허들링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스럽게 제1원의 바깥쪽을 구성하고 있는 펭귄들은 이 추위를 직접적으로 참고 견뎌내야 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 바깥쪽에 있는 자리를 펭귄들끼리 이제 서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견뎌내고 이제 다시 그 추위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펭귄들을 또 다른 대열에서 안아주고 하면서 이 추위를 같이 이겨나가는 이 펭귄들의 모습에서도 나가는 우리를 먼저 추구해야 된다는 지혜를 소개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다음은 리더십에 관한 내용도 언급이 됐는데 참 언젠가 리더가 되고 싶고 특히 좋은 리더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리더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좋은 리더가 될 연습을 하자. 마치 내가 조직의 리더이자 주인이 된 듯 상상하자 라는 이 첫 글귀가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예전에는 조금 이게 좀 강압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혹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뭐 일을 해야지 뭐 훌륭한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저희가 압박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그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그 성장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그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 중에 하나를 이제 주인의식이라고 이 책 여기에서 글귀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싶고 더욱 나은 내일을 희망하는 사람은 성장을 원한다. 이러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자신을 위해 매사 소홀함을 모르고 모든 일에 자처하며 향상심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좋은 리더가 되려면은 그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이제 주인의식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참 지금 현 시대에서 요구하는 그 리더가 되기 위한 자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소개하는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이 많았는데 참 이 아메이 사업을 하는 저희도 하나의 한 명씩 각각의 리더잖아요. 참 읽어보시면은 이 리더로서 또 자기는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가야 되고 또 구성원은 어떤 식으로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알차게 담겨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트렌드는 셀프 브랜딩이라는 내용인데요. 요새 들어서 저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셀프 브랜딩을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명을 한 챕터였는데 이 셀프 브랜딩을 그러면 왜 해야 되냐? 그리고 사람들은 왜 셀프 브랜딩을 하고 싶어 하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 챕터에서 이제 조명을 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뭐 회사에서의 본인의 뭐 위치나 혹은 그 위치를 어느 정도 영속적으로 본인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들 불안감이 많이 마음속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라는 것을 자기가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자신은 어떤 이런 생존을 할 수 있는 본인만의 무기가 있냐 이런 불안감이 이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딩과 혹은 뭐 개인 브랜딩을 공부하고 추구하는 이 기저에 깔린 이 마음가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탱코어 설명할 때도 독서했던 책으로 소개를 했던 여기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라는 이 책을 소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에서 뭐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 책에서 결국에 말하는 거는 자신과의 대화였습니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거를 좋아하고 또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뭐 SNS에 올리는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에 본인이 이제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진짜 자신과의 대화가 브랜딩을 해 나가는 그 출발점이라는 내용이 결국엔 책 전체의 주요 줄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뭐 이 브랜딩이라는 게 엄청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유튜브에 올려도 영상을 뭐 제작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특별한 뭐 포스팅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너무 브랜딩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과의 대화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내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을 조금 더 깊게 사용하고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이 셀프 브랜딩의 본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참 진짜 좋은 글귀였습니다, 진짜. 그리고 비주류의 반란이 다음 트렌드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제가 작년이 아니라 올해 1월 달쯤에 뉴스를 저도 주식을 좋아해서 뉴스를 봤던 게 이 설탕이 안 들어가면서도 이제 설탕 맛을 내는 이 화학 첨가물이 있는데 그 화학 첨가물을 만드는 국내의 한 기업이 주가가 거의 뭐 작년 대비 한 50%나 상승했다는 이 기사를 봤는데 그 기업의 그 정도 성장에 동력이 있었던 게 이 제로 트렌드라는 거였습니다. 무설탕과 무알코올이라는 건데 그 부분을 이 비주류의 반란이라는 챕터에서 조명을 했습니다. 보시면 건강한 음료 주류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늘어나면서 단 음료, 알코올 함량 높은 맥주가 아닌 핵심 성분을 빼거나 최소화한 맥주가 트렌드였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무알코올 맥주, 무설탕 음료 시장이 쭉쭉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집에서 간단하게 마시는 홈술 문화가 늘어났고 집에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알코올이 없는 혹은 알코올이 적은 무알코올, 저알코올 맥주가 인기를 끌었다. 라고 이 트렌드를 소개를 이제 했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먹어보고 이걸 무슨 맛으로 먹냐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꽤 몇 년 전이었는데 최근에 한번 다시 이 무알코올 맥주를 먹어봤더니 맛이 꽤 괜찮더라고요, 진짜. 저도 그래서 운전을 해야 되거나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그냥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기도 했는데 진짜 별로 그렇게 맛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그냥 다른 종류의 맥주라고 느낄 딱 그 정도로의 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 맥주 시장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무알콜 맥주 시장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그다음에 맥주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독일에서도 전체 맥주 시장의 8%를 점유할 정도로 이 무알콜 맥주 시장이 점점 더 인기를 높여가고 있는 현재의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알콜에 이어서 제로 콜라 혹은 뭐 칠성 사이다 제로 이런 것처럼 이제 무설탕 음료도 이 무알콜 맥주 못지않게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일단 저만 해도 콜라를 사 먹을 때 무조건 제로 콜라만 사 먹거든요. 그렇다고 제로 콜라가 몸에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이제 자기 본인의 건강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런 시대가 이런 트렌드를 만든 밑바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시면은 이 대표적인 탄산음료인 롯데 칠성의 칠성 사이다 제로가 작년 9월에 이제 출시가 됐는데 보통 이 기업의 실적은 한 분기가 끝난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이 작년 4, 4분기가 끝나고 올해 1월에 이 칠성 사이다의 실적이 작년 3, 4분기에 실적이 나왔는데 보면 이 9월부터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아주 가파르게 기업의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그 상승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도 이 제로 트렌드를 반영한 칠성 사이다 제로에 엄청 판매량이 많이 주요했다고 분석을 한 뉴스 기사들도 많더라고요. 보시면은 작년 9월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벌써 1억 캔 판매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에게도 이 무설탕, 이 당이 들어가지 무설탕 음료가 저희도 아메이에서도 갖고 있잖아요. 이 XS 드링크 제품으로 참 주변에 사업을 하면서 이런 트렌드를 설명해가면서 아메이 XS 드링크 제품을 조금 더 소개를 해보면은 어떨까 싶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메이에서 새롭게 추구하고 있는 경험 위주의 아메이를 한번 소개를 한 챕터였습니다. 제목은 Feel the Rhythm of 아메이라고 주요 내용은 아메이에서 올해 3월달에 서울의 이제 건국대 입구역에 A 스테이션을 새롭게 오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A 스테이션은 큰 이 범주는 현재 그 아메이 마트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품을 팔고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육을 듣거나 하는 게 비슷한데 이제 제일 큰 차이점을 그전에 이 ABC 마트에서 저희가 제품을 체험을 했던 거는 이 브랜드 위주였잖아요. 예를 들면 뭐 뉴트리라이트라는 브랜드를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이 있었잖아요. 여러 제품들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이 A 스테이션에서는 그 제품 위주가 아니라 솔루션 위주로 체험을 하는 이 방향을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뉴트리라이트가 아니라 혹은 뭐 아티스트리가 아니라 이 스캘프 헤어 뉴트리션, 그러니까 헤어를 뭐 관리, 헤어 케어를 위한 이런 뭐 체험존 혹은 뭐 피부 그리고 뭐 피트니스 이렇게 브랜드 위주보다는 솔루션 위주의 체험관이 많이 중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여기를 방문해보니 방문자도 이 컨설턴트의 이 솔루션 상담이 엄청나게 크게 메리트로 다가왔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한번 서울에 가면 시간이 나실 때 A 스테이션을 방문을 해보면은 체험 위주의 많이 바뀐 아메이를 체감을 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위드인을 소개를 하는 다음 챕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 아마그램을 보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2018년에 JP 모건이라는 그 금융회사에서 주최하는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가장 주요 키워드로 뽑혔다고 할 정도로 이 의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의 이 신체 곳곳에 이제 퍼져 있는 이 미생물과 그 미생물이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생태계를 설명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에는 한 39조 개가 이제 서식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소화기계, 면역계, 대사체계, 신경계 등에서 인체의 건강과 관련된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앞서 말했듯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이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말인데, 즉 이 좋은 미생물이 몸에 있어야지 이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 미생물 군집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좋은 미생물을 몸에 더 많이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대안으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섭취를 하면은 이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 미생물의 95%가 특히 신체의 장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몸에 섭취할 수 있는 이 대안 중에 하나로 앞서 언급했던 그 밸런스 위드인이라는 아메이 제품을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설명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몸에 충분히 균형 잡힌 상태로 있었을 때 면역 기능과 대사 기능, 신경 기능, 장 기능이 원활하게 정상 작동을 하고, 만약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부족하거나 불균형한 상태가 이르렀을 때는
뭐 당뇨나 아니면 뭐 면역력이 약화되는 이런 질병, 또 뭐 정신적인 문제까지 많은 이 건강적인 안 좋은 이 건강적인 이 특성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빌 게이츠도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 키워드 중 하나로 이 마이크로 바이옴을 꼽았다고 할 정도로 요즘 현대의학계에서 가장 이 집중하고 있는 이 신체의 건강과 직결된 이 영양소 중에 하나로도 마이크로바이옴을 굉장히 집중 조명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어서 체지방입니다. 네. 이 체지방이라는 게 사람이 날씬해 보여도 이 체중상으로는 과체중이 아닌데 이 내장 비만이 많은 사람들은 체지방이 많아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랐다고 뭐 건강하거나 뭐 체중을 감량해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랐어도 체지방이 높은 사람은 내장 비만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 챕터에 들어가 있었는데 내장 그 체지방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식단은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좋은 식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다고 다 체지방이 줄어드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똑같은 사람에게 이 똑같은 식이섬유의 식단을 줘도 누구는 체지방이 감소되는 이 반응을 보인 반면에 누구는 또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이 유익균들, 이 좋은 이 미생물 생태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지 이 식이섬유라는 영양소를 잘 몸에 체지방이 감소되게끔 이거를 잘 발현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뭐였죠?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이 이 밸런스 위드인을 섭취를 했을 때 장내에 유익균들과 좋은 미생물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체지방 감소에도 아주 효과가 좋다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어서 표지에 소개됐던 세트니크 스캘프 뉴트리션이 이어서 소개가 됐었습니다. L400 이제 신제품이었던 이 L400 케어를 통해서 지친 어른들이 조금 상쾌한 바람을 맞으면서 10분간 휴식을 취해보자는 이런 방법도 소개를 했고요. 이어서 지성인 피부가 많은 이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도 프리스케일러로 먼저 샴푸 전에 꼼꼼하게 두피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청결하게 만드는 이런 제품군들을 L400과 함께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어서 또 성인 남성들에게는 리바이탈라이징 오일도 함께 사용하기를 권장을 했는데요. 이 리바이탈라이징 오일은 샴푸 전에 똑같이 이제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를 하지만 거기에다가 더해서 두피에 다양한 영양분들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스킨 피트니스인데 이 피부에도 여러 근육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얼굴 피부에도 나이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피부에 노화하고 근육이 약화되면서 많이 주름이 생기거나 이 얼굴 자체가 완전히 이게 맛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피부의 이 근육을 조금 더 생기 있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명암을 물고 이 피부 근육을 운동하는 방법을 하나 제시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만 처음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이 스피닝 전 15초 스킨 피트니스라고 이 명암을 15초 동안 물고 이 얼굴 근육을 조금 더 움직여보는
이런 방법을 이 스킨 피트니스의 한 방법을 하나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한번 명함이 아니더라도 뭐 얇은 펜이나 뭐 젓가락 같은 걸 물고 꼭 윗니 8개가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어금니 어금니 보일 때까지 입을 쫙 벌려주시고 한번 깨물고 이 얼굴 근육을 한번 운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니. 조람 종류가 15분을 하라 했는데 저는 한 20분을 벌써 한 것 같은데 하지만 다들 다 했어요. 예. 이어서 이제 스킨 뉴트리션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봄철에 맞아서 나온 이 제품 소개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저희는 남자들 보통 폼 클렌저 하나는 쓰는데 뭐 리무버 클렌저에서 클렌징 오일, 뭐 폼 클렌저, 그리고 뭐 클렌징 클로즈, 뭐 클렌징 워터까지 다양한 이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 플러스 많은 영양을 피부에 공급하는 이 클렌징 제품들이 소개가 돼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여성분들은 잘 쓰시고 주변에도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포원 제품 2개가 이제 곧 출시가 이제 된다고 하는데 이 비빔 겉면은 출시가 됐나요? 됐죠, 됐죠. 네, 저 아직 못 먹어봐서 맛있어. 맛있나요? 네, 맛있어요. 네, 저도 안 그래도 비빔면을 진짜 좋아하는데 특히 여름에 비빔면 또 많이 먹잖아요. 네. 저도 곧 주문을 바로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그래요? 한숨 쉬려고요. 언제 될지도 몰라. 또 이어서 이제 아이스 커피도 이제 5월에 이렇게 대용량으로 이제 1리터짜리를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5월 출시되는 이 시그니처 커피가 엄청 섬세하게 블렌딩해서 정통 드립 추출법으로 내린 RTD 커피라고 합니다. RTD는 Ready to Drink라는 말의 약자로서 뭐 언제든지 이거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게끔 이 대용량의 커피가 5월달에 곧 출시가 된다고 하니 한번 뭐 여름에나 봄에 나들이 가실 때 들고 한번 가보면은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뭐 여기까지. 뒤에는 이제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 2선수가 그러니까 뉴트리라이트를 섭취하는 봅슬레이 국가대표 2선수를 소개하는 챕터였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